그리기 모드라는 것은요, 이 그리기 모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려질 것과 요 선이겠죠? 그 대상 이미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둘을 어떻게 섞을 거냐. 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주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파 블렌드 함수, 요거 배우실 때 사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요걸 잘 이해하셨다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소스 코드상에서 요값하고 요값인데 M1 바 PT 비긴 엔드인데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두 점의 좌표고요. 뭐 네모 그릴 건 아니고 직선을 그릴 겁니다. 다만 이제 펜이 좀 두껍죠? 두께가 좀 나가네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를 이제 그려진 이 선이 어떻게 그려진 거냐면 여러분 그림판 같은 데서 직선 그릴 때 클릭하시고 드래그하면 쭉 꺼지는 거 있지만 클릭하고 드래그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선 딱 떼면 이제 그 직선이 그어지는 거 있죠. 그거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제가 일부러 펜을 좀 두껍게 해놨는데 이거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화면상 이런 거 보이시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반전되어 있죠. 어떻게? 배경하고 펜하고 두 개 이제 반전돼 있죠. 반전. 그죠? 예, 이게 반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구현했느냐인데 이거를 그리기 모드를 바꿔서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리기 모드에서는 그냥 소스 카피 형태죠. 그러니까 뭔가 특정 색상으로 뭔가 그리면 그 색깔대로 그냥 그려집니다. 그냥 모드를 바꾸시면 모드에 따라서 그리기가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래서 예제를 좀 보시면 무슨 예제냐? 그리기 드로우 모드 데모 요 예제 있잖아요. 예, 요 예제. 일단 실행을 해서 결과부터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뭐 화면에 이런 예제가 실행이 됐고 제가 점을 찍고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에 이렇게 반전되는 게 보이십니까? 여기서 선을 딱 떼면 이렇게 커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반전. 이렇게 해서 선을 딱 떼면 이렇게 그어져요. 어떻게 뭐가 되는 건지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런 예제인데 뭐 이제 느껴지십니까만은 좀 이 이미지 그리고 나서 요거를 어떤 방법으로 그릴 거냐지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구현할 일이 은근히 많아요. 꽤 있어요, 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다 써먹었느냐, 어디다 써먹었냐, 어떻게 구현했느냐, 써먹었냐를 보여드리기는 지금 좀 애매한 감이 있고, 일단 좀 비슷한 사례를 보면은 그림판 있죠, 요거죠, 요거 구현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현했느냐,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쟤는 어떻게 구현됐느냐, 일단은 멤버가 이렇게 추가가 돼 있어요. 여기 실제로 이제 비긴하고 엔드 좌표가 붉은색 실선으로 그릴 좌표고요. 드래그 시작하고 엔드 좌표, 이 좌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였나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잘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했는데 왜 잘 보셔야 되냐, 어딜 잘 보셔야 되느냐 또 마우스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마우스 관련된 코드 잘 보셔야겠죠. 일단 뭐 초기화는 다 그냥 0에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했을까? 거기부터 보기로 하죠. 왼쪽 버튼을 눌렀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캡처를 시작해서 드래그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현재 이제 인자로 놓은 좌표 있죠? 그거를 비긴하고 엔드 똑같이 줘요. 드래그가 시작된 지점은 이제 그러니까 시작된 지점과 끝나는 지점이 일단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마우스가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우스가 움직일 때는 요 포인트가 어디로 갈 거냐면 저게 이제 이 함수를 이제 드로 인버터 라인 함수 요게 이제 핵심인데 이제 여기 코드에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 좌표를 엔드 포인트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엔드 포인트로 넘겨준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가 여기서 클릭돼서 마우스 이만큼 움직이면 여기까지 좌표 차이가 있죠. 그럼 움직이는 동안에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선 일루도 갔다 일루 갔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좌표들 있죠. 예, 그게 이제 이동하면서 발생한 좌표가 이제 엔드 좌표가 되겠죠. 물론 이제 버튼을 아예 손을 떼버리면 그것도 엔드 좌표로 가겠죠. 예, 엔드 좌표로 갈 겁니다. 물론 이제 릴리즈 캡처하고 이제 얘기 끝나는 건데, 참고로 이제 이제 셋 캡처 하면서 말고 이제 겟 캡처 해갖고 현재 캡처한 게 이제 내 윈도우가 맞냐, 이제 뭐 이런 코드도 있고요. 예, 이게 왜 들어가는지 조금 이따가, 예, 뭐 지금 그냥 예, 뭐 드래그 중인지 요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의 의미를 아시면 되겠네요. 뭐 사실 뭐 다른 의미가 조금 더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일단 걔는 좀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일단 넘어가시고요. 예, 일단 마우스가 움직일 때 이 드로어 인버터라는 코드를 여길 잘 보세요. 여길 잘 보시면, 참고로 온페인트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미지 로딩 해라, 로딩해서 찍어라,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선 그려야 될 좌표 있죠. 그냥 그거 갖고 그려주는 게 다예요. 예, 그냥 좌표 갖고 같으면 안 그리고 같지 않으면, 예, 그러면 이제 빨간색 펜 만들어 갖고 이제 픽셀이 40픽셀이니까 굉장히 크죠. 예, 요거 만들어서 그려라, 이게 답니다. 요게 단데 이 드로우 인버트 라인 코드를 잘 보시면 이게 되게 머리 아픈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리기 모드를 R2 낫으로 제가 바꿨어요. 그러니까 반전 모드를 변경한다. 그러면은 펜의 값이 이제 뭐냐가 의미가 있는 것도 뭐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대상 그리기를 한 다음에 그걸 반전시켜 버려요. 그러면은 반전을 2번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2번 시키면 이건 원래 이미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한 번 반전시켰는데 그걸 또 똑같이 반전시키면 원래로 돌아와요. 그 특징을 이용해서 그리기를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ove to right에서 선을 하나 그었는데 드래그 begin end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인자로 넘어온 여기 좌표 보면 세 포인트가 좌표가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 좌표가 적용되기 전에, 그걸 적용하기 전에 원래 이제 선을 하나 그었겠죠. 거기에 선을 또 그어요. 똑같은 좌표에 선을 똑같이 한 번 더 그어. 그럼 어떻게 되냐? 예, 반전되는 이미지가 원래대로 복원이 된다. 이렇게 해갖고 한 번 더 그리면 어떻게 된다? 예, 이거는 반전이 된다. 예, 새로 반전을 해서 그린다. 그러니까 반전된 선은 이걸로 그려지는 거고, 원래 있던 게 복원되는 건 이것에 의해서 복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차이점을,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기 모드를 Alt 낫으로 하시면 어떻게 된다? 한 번 그리고 또 그리면 원상태로 그림이 돌아와요. 예, 2번 그리면, 겹쳐서 2번 그리면, 그러나 한 번만 그리면 예, 반전이 된다. 그래서 그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예, 그리기 복원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재밌는 걸 할 수 있는데,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좀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뭐가 재밌냐고 하면, 예, 이제 X와 not X와 펜을 이용해 가지고 네모를 이렇게 그렸는데 어디다 그렸냐? 바탕화면에다 대고. 여기 잘 보시면 그리기 대상 윈도우가 어딥니까? 예, 데스크탑 윈도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예제 실행하시면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뿅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예, 바탕화면에 뭔가 네모가 그려지다가 사라지죠. 그죠? 예, 요런 그리기가 됩니다. 그럼 이런 그리기를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보통 화면 캡처 프로그램들 있죠? 예, 그런 데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데 많이 써먹는 거죠. 남의 윈도우에다 그리는 거. 뭐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마 사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뭐 이제 얘는 그렇다. 이런 정도의 모양이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기 모드를 이제 달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모양들, 제가 303페이지에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내용 한 번만 읽어서 참고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요걸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뭐 하는 데 써야 될지, 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핑 모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매핑 모드라는 게 뭐냐면, 맵 모드, 줄여서 이제 맵 모드인데, 이제 매핑 모드, 매핑 모드인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매핑 모드라는 거는 그 좌표 체계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좌표 체계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윈도우의 좌표 체계는 어떻게 가냐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 윈도우가 이렇게 있으면 좌표가 0,0이 여기죠. 그러니까 y가 증가하거나 x가 증가하면 값이 1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 수학 시간에 그래프 같은 거 배우실 때 항상 y가 이렇게 증가하고 x가 이렇게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0에 0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완전히 반대네요. 그죠? 이게 역전된 거잖아요. 밑으로. 마이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역전된 거잖아요. 우리 윈도우에서 좌표 체계는 맞죠? 예.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이런 모양대로 돌릴 수가 있어요. 윈도우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드를 바꾸는 이 좌표계가 이제 뭐 픽셀 단위로 이제 1이라는 어떤 숫자를 놓고 픽셀 단위로 볼 거냐, 뭐 인치 단위로 볼 거냐, 몇 분의 뭐 1인치로 볼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그런 식으로 모드를 다양화해서 어떤 이점이 있을까? 예, 솔직히 큰 이점 없습니다. 모니터 화면만 봐가지고는요, 별 그게 없어요. 화면만 봐서. 그럼 어디서 도움이 많이 되느냐? 프린터 출력할 때, 예,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핑 모드 관련된 예제, 예, 맵 모드 예제인데요. 그래서 이 예제 잠깐만 또 좀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맵 모드 예제는, 예, 요거 열어갖고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이미지가 일단 출력된 거를 이렇게 보시면 요 밑에 있죠? 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휠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매핑 모드가 이제 증가하면서 윈도우 그 이미지가 확대도 되고 축소도 되고 뭐 그렇죠. 이제 너무 축소하니까 이제 깨지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예. 근데 지금 폰트는 일정하죠? 예, 그죠? 근데 알아서 이제 뭐 이런 게 다 늘었다 줄었다 하잖아요. 그죠? 이미지도 그렇고 뭐 펜 두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어떻게 구현을 했느냐. 요게 이제 매핑 모드 바꿔가지고 조절해갖고 이제 이렇게 되도록 한 거죠. 이제 핵심 코드는 일단은 다 이제 뷰 클래스 쪽에 코드가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 뷰 클래스에서 이제 m_bar, 예, 뭡니까? 줌 레이트에서 확대 비율을 얼마로 할 거냐, 뭐, 그래서 천재는 이게 100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100으로 되어 있는데, 마우스 휠 버튼 누르면 이제 그걸 조정을 하도록 했어요. 조정을 한 다음에 윈도우를 다시 그리니까 WM 페인트 발생할 거고, 요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놔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잘 보세요. 뷰, 온페인트 함수 코드를. 일단 셋 매핑 모드를 기본적으로 DC 일반적인 매핑 모드는 뭐냐면 MM 텍스트 모드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아오던 모드고, 아이소트로픽 모드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좌표 체계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책, 예, 아이소트로픽 그 어디 있냐면 여러분 책 313페이지 있어요. 네. 네. 임의로 뭐 이제 지정할 좌표를 지정하는데 XY가 이제 증가한 방향은 어떻게 된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XY 축을 똑같이 해준다.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set window extend 해가지고 윈도우 논리적인 DC 화면 크기를 얼마로? 예, 100에 100으로 고정을 한다. 이렇게 하죠.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100에 100으로. 그래서 뷰포트의 크기를 변경을 한다. 예. 그리고 이제 픽셀 단위 좌표 300이 논리적 좌표 0이 되도록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일단 윈도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300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이만큼 당기거나 뭐 졸로 당기거나 밀어서 거기가 실제가 여기가 0,0이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뷰포트를 이렇게 당겨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를 뒤로 옮기면 옮길수록 마이너스 값을 찍어도 화면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핵심 설명은 314페이지에 이제 내용은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되겠어요. 뭐 크게 이제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울 내용은 아닌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건 하나는 MS 워드 같은 프로그램들 잘 생각해 보세요. 문서가 막 100장을 편집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워드 화면이 이와 같다고 하면 그럼 화면에 요만큼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문서에 만약 100장 있는 문서에 한 30페이지 정도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트로 점점점점 요게 한 70페이지 있다는 얘기, 70페이지 정도 70페이지 정도 있다는 얘기죠. 이 위로 뭐 29페이지 있다고 합시다. 점점점점. 그러니까 마치 긴 문서를 이렇게 쭉 넘겨놨을 때 요 네모 하나 딱 친 것처럼 여기만 화면의 일부가 잘라서 보이는 거죠. 요게 이제 딱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여러분 이제 스타크래프트 하시면 맵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맵 화면에 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보면 미니맵이라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네모 조금 여기 잘린 거, 예? 요게 어디예요? 예, 우리 화면에 보이는 여기가 요 미니맵 상에서 요 네모 아니죠? 예, 이게 이제 뷰포트의 개념이에요. 전체의 크기가 얼마냐? 예, 그거는 이미 논리적 문서의 크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화면에 보이는 이 개념, 요게 이제 뷰포트의 일단 개념적으로 이제 그러하다.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이미지 확대가 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지금 예제 코드에서 뷰포트의 크기를 이제 100에 100으로 고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100에 100으로 고정을 한다. 그럼 100에 100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에 100으로 이제 크기를 고정을 해버린 거예요. 예? 고정을 했는데 뷰포트의 크기가 DC, 그러니까 화면 DC 전체 크기보다 큰 경우다. 그러니까 화면 DC가 전체보다 커졌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100에 100을 300에 300으로 확대해서 매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면 요게 어떻게? 요렇게 매핑이 돼버려요. 요렇게. 여기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래 이미지하고 상관없이 이만큼 커져버리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이거를 더 줄이거나 느리거나 하면 이미지 확대나 축소가 가능해지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셋 뷰포트 월즈는 이제 거기 좌표를 어디 쪽으로 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예, 화면에 보이는 영역의 위치가 틀려지겠죠? 예, 여러분이 이제 질럿 같은 거 움직이면 이제 미니맵이 움직여지잖아요. 그 화면 스크롤 되면서. 그러니까 뷰포트도 따라서 바뀌겠죠? 예, 크게 뷰포트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을 놓고 지금 314페이지의 내용을 잘 읽어보신다고 하면은 예, 별 어려움 없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뷰포트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 아시겠죠? 혹시 이해 안 가시면 뭐 다시 글 남겨주시면 설명을 더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아마 딱 스타크래프트 요거 하나로 어지간한 분들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매핑 모드 뭐 그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 예, 알아두시면 유용할 때가 있으니까요. 잘 쓰시기 바랍니다.